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8포인트 빠졌죠. 2581포인트 마감했고요. 코탁은 734포인트 마이너스 10포인트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5월 말까지는 시장을 좀 쳐줄 수 있다. 근데 요 시장을 잘 지나면 11월 대선이 끝나면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잘 이기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57,000원 밑으로 왔어요. 그죠? 이제 매수 권역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57,000원 밑에서는 우리가 컨택할 수가 있다. 57,000원 라인이에요. 살짝 언더퍼포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도세가 되게 컸죠. 이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매도세가 세게 셌죠. 그러니까 7, 8, 9월 달부터 매도세가 되게 세죠. 이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돼요. 8월 31일부터 한번 볼게요. 이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셌는데 13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쪽에 가장 많이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비중을 외국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을 딱 보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7월 우리가 이제 7월 30일까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엄청난 매수를 했어요. 그게 이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봤죠. 8월 1일부터 매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봐봐. 여기가 24조까지 샀거든요. 이건 오버슈팅이라 그래요. 이제 한 종목으로 집중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타겟을 삼성전자 잡은 거예요. SK 하이닉스랑. 근데 여기 SK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면 생긴 거죠. HB에 대한 실망들이 이게 외국인한테 이제 나온 거죠. 실적 베이스도 그다지 그래도 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컨셉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로 때린다는 거는 HB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으로 들어왔던 게 집중으로 나갔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삼성전자의 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악재가 있어요. 몇 가지가 악재가 있냐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악재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시장을 강하게 못 사는 이유도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될 때마다 외국인들은 많이 매도를 쳐버려요. 왜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업종을 보는 거죠. 업황을 보는 거예요. 업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차반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에요.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트럼프의 지금 우세가 있는 게 트럼프 쪽으로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베팅 사이트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에요. 이 베팅 사이트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주가는. 왜 그러면 주가라는 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때가 뭐냐면 10월 말일까지는 안 좋습니다. 하단은 2,500까지는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더 빠질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저의 이제 방송을 듣는 우리 팬 여러분들, 그럼 어떤 생각을, 이게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반등이 들어와요. 반등이 들어오는 게 악재가 반영되는 순간에 이제 강하게 레벨업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심리에 눌렀던 거,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의 영향, 그 다음에 금투스의 영향, 이게 이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는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언제냐? 불확실성이 거친 다음에 들어와요. 그게 이제 타임 스케줄로 보면 11월, 12월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 빠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4분기는 좋게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시장을 잘 이겨내야 돼. 그래서 제가 사지 마라, 건망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제가 빠질 확률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심리적으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 좋아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주식시장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레벨업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이제 먼저 반영되는 거예요. 선반영. 지정학적 리스크도 반영이 되고, 금투세에도 아직도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미국에 대한 대선의 영향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되면 강하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은 주식 사라 그러잖아. 위쪽으로 간다. 그게 떨어졌다 가요. 안 가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 가니까 지금은 현금 보유, 관망을 하는 거야, 말까지. 근데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세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 고려아연이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고려아연이 상한가 들어갔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 상한가, 이 시가총이 큰 게 상한가 들어가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언제 있었냐면 옛날에 OCI 아시죠? OCI. 이 2011년이가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때 OCI가 상한가 간 적 있어요.
2010년, 11년 정도일 거예요. 제 기억은 일본 쓰나미가 왔을 때 원전이 영향을 받으면서 OCI가 상한가 쳤거든요. 그 이후로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 상한가, 시장이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오늘, 한미 사이언스 마찬가지 급등했고, 연필정밀, 연필정밀, 이런 것도 많이 상한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20% 빠진 거 내일 상한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가지고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시세가 빠지는 건 의미가 없고, 거래가 빠지는 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무조건 싸게 사라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비싼 거 사야 돼. 예, 이해됐죠? 근데 코스닥이 빠졌다. 이것도 강하게 들어와요. 예,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보고요. 오늘 상한가 들어온 거죠. 영품정밀, 그 다음에 고려아연. 이런 거 봐봐요. 지배구조의 영향, 지분싸움,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이런 거 움직이는 거야. 실적 좋은 종목들은 다 떨어지잖아요. 현대차. 제가 눈에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좋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했죠. 오늘 5% 빠졌죠. 예, 자동차 안 좋습니다. 눈에 얘기했거든? 이게 밑으로 빠지잖아,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빠져요, 얘들은. 3, 4분기도 보는 게, 4분기는 더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계절 테마예요, 얘들은. 내년 1월달까지, 1, 2월달까지 안 좋아.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입고 내리꽂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게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빠져줘야 다른 애들, 그냥 배터리.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는 11월, 1월 넘어가야 돼. 어제도 말씀드렸죠. 따라가면 안 된다. 오늘 다 빼놨죠. 예, 다 빼놨잖아. 어제 제자리 갖다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일까지는 관망하는 전략. 왜? 좋은 종목을 찾는 전략이에요. 그냥 뭐 들어가서 수익 내려가지 말고 그냥 빠진 종목은 그냥 두면 돼요.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 시장이 빠진 거고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빠진 거기 때문에 시장이 들어올리면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말일까지는 지나간다 생각하고 11월, 12월에 도대체 그럼 올라가는 종목이 뭘까?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요. 11월 달에 우리가 종목을 늘리는 전략을 쓰면 돼요. 지금은 관망.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미국 야간 선물이 테슬라 때문에 움직였죠. 예, 지금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시장 더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이 조금 더 우리한테는 조금 더 조정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월 말까지는 우리가 관망한다 생각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냐? 종목을 발굴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망의 태세는 유지, 하단은 2,500, 상단은 2,700, 지금 중간값 2,6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밑으로 더 밀려 내려오면 더 좋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식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좀 관망을 하자라는 코멘트 드리고요. 이제 조만간 이 군투세에 대한 결론도 날 거예요. 그때 이제 일단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고요. 그 다음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삼성전자의 매도에 매도세가 줄을 때 이제 시작인 거라고 보니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서서히 타점이 왔다. 57,000원 밑에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단은 55,000원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바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월 말일까지 우리가 관망하자라는 코멘트 한번 더 드리고요. 월 말일까지 11월부터는 우리가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끝나야 불확실성이 해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좀 더 관망하는 전략 스탠스 유지하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에너지도 할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